키워드는 저희가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욜로의 종말. 근데 이게 이제 만족의 지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심리적 현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두 번째가 만족의 지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상적 통제감의 확장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2021년 이후에 2022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욜로의 종말은 이게 약간 그 계보가 있는 얘기인데 201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그 글로벌한 팬데믹은 아니었는데 우리한테만 유행한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한 기억 때문에 또는 그 경험 때문에 백서를 쓰고 그 백서에 대한 뼈저린 반성하는 그 시스템들을 마련한 다음에 2020년도에 방역을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사회문화적으로 대중소비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그때 사람들이 집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2020년 상황하고 대단히 유사해요. 그리고 외부 활동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2015년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메르스가 종료선언이 났어요. 12월 23일 날 2015년.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욜로의 대열풍이 불었죠.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데 이 손에 든 라떼가 준 행복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재무 컨설팅 하시던 분이 주로 쓰던 용어가 있어요. 라떼 효과라는 겁니다. 라떼 효과가 뭐였냐면 라떼 한 잔이 한 4,000원 정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라떼 한 잔에 소비하지 말고 매일 모으면 20년 정도 후에는 주머니에 몇 억이 쌓인다. 이게 이제 라떼 효과였어요. 재무 컨설팅 하신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근데 계산해 보시면 몇 억 안 나옵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때 라떼 효과인데 그 2016년, 17년, 18년도에는 이 라떼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내 손 안에 들어가는 라떼가 주는 행복감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위해서 미래에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재적 만족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대단히 유행했죠. 그때 취미를 꼭 가져야만 된다는 그 유행이 대단히 유행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없는 활동은 뭐 잘못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유행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집에서 많이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그 백종원의 집밥백 선생 하는 프로그램들 집에서 그다음에 냉장고를 부탁해서 집에 있는 걸 뭐 파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단히 유행했던 것이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중소비자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파생되는 유행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2015년, 16년도에 유행했던 게 집에 오래 머무른다 그랬잖아요. 집에 관련된 인테리어를 관련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유행했고. 찾아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욜로의 대열풍이 2016년, 17년, 18년 요 3개년 동안에 있었고 그거를 그 어떤 트렌드 책에서 명명을 했었죠. 자, 근데 저희가 똑같은 문항을 2021년도에 측정을 해봤어요. 뭘 했냐? 미래에 뭔가에 투자하기보다 가치를 주기보다 지금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한 7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보다 미래의 어떤 시간을 위해서 지금을 축적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욜로가 끝났습니다. 이 태도는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통제감이 좀 덜 생기면 자기 행동을 바꾸거든요. 자기 태도를 바꾸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심리학적 전제로만 봐도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자기 뭐 일종의 합리화지만 그게 자기 인생을 사는데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도 전환은 일시적이지 않고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 달에 욜로가 종료 선언이 났지만, 욜로가 아니고 메르스가 종료 선언이 났지만 2016년도, 17년도에 그 욜로의 대열풍이 가능했던 외부 환경은 외부에는 메르스가 없었거든요. 국내에만 유행하는 현상이니까. 안전한 곳이 어딘가 있었으니까 글로 나간 거죠. 근데 2021년 상황을 보면 코로나 2년 차인데도 안전한 장소가 글로벌리 아무 데도 없어요. 이 현상은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통제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욜로를 추구하는 행동들을 줄어들고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뒤로 계속 미루는 행동들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면 파생되는 효과가 있는데 투자와 관련된 현상들은 지속될 거예요. 아마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뭐 부동산부터 해서 투자 대상이 영향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투자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외적 환경에만 기인한 현상인데 태도는 어떻게 되냐? 투자 대상을 바꿀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아마 적정 금리 이상 오르면 예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심지어는 특히 2030은 투자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도 합니다. 이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개발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든지 간에 지금 당장의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상들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자기 일상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대형의 유행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되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는 그 일상적 통제감의 확장인데요.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무니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걸로 이제 환경을 세팅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반복되면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여러 가지를 혼자 하게 되는 것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기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자기의 사적 공간에서 이렇게 자신의 통제감이 있는 것들을 확장해 가지고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라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필요도를 88.1%의 대중소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애면 안 되죠. 이 정도가 되면 실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없애거나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람들이 꼽는 게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어서요. 일상적인 어떤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폭발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하고 어떤 것에서 끊임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든 셀럽이든 정치권이든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에 꼭 주목하셔야 된다. 이게 2022년도 트렌드 모니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